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최근 세계적인 움직임이 소수자를 보호하자 차별을 철폐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남자, 여자, 그 밖에 제3의 성별까지 모두 평등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이 기사를 살펴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4대 여성단체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내용인데, 시민 99.8%가 여성 권리를 우선으로 낙태죄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여성들이 낙태할 때 전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 참 듣기 좋다. 굉장히 여성 인권이 향상되는 것 같고 임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이게 얼마나 여성 차별적인 주장인 것인지. 낙태는 여자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울 뿐만 아니라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그저 여자를 성적 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버리게 될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말은 결국 만삭된 아기도 죽여도 된다는 것이고, 엄마가 미혼모이든 결혼한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나 임신하면 여성의 선택으로 인해서 태아가 어떤 주수여도 상관없이 죽여도 된다는 것이다. 자, 생각해보자. 여자들은 임신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 일단 내 몸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로 입덧이라는 게 생긴다.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져서 변기를 붙잡고 웩웩 토하던 때가 나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게 한 달에서 길게는 5개월 이상 입덧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막 서러워진다. 기운도 없고 남편은 밖에서 회식하고 맛난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집에 돌아오면 와이프가 못 먹는 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 원래 남자들이 공감 감각이 떨어지긴 한다. 게다가 회사 일에 지쳐 그냥 쓰러져 자버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 아주 드물게는 뉴스에서나 보는 극단적으로 못된 남편들도 있다. 자, 그렇다면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자기, 이러려고 결혼했어? 왜 애기는 갖자고 해서 나 혼자 힘들게 버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얘기할 것이다. 대부분의 좋은 남편들은 미안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뭐가 먹고 싶어? 사들고 갈게. 그러나 아주 못돼 먹은 남편들이 간혹 있다. 뭐라고? 누가 그러니까 애기 가지래? 당장 지워. 너한테 내 새끼 낳아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당장 지워. 그리곤 손을 질질 끌고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와 더불어 피임 수술까지 시킬 수도.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면 즉흥적인 판단으로 갑자기 열이 받아서 본심에는 아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상 이대로 아기 낳으면 억울할 것 같으니까 낙태해버리는 여성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뱃속 아기가 딸이라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아기를 낙태하라고 강요해서 불법으로 낙태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경우는 낙태를 강요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는 법은 결코 여자들과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나마 낙태를 법으로 막아뒀기 때문에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잠시 스치는 우울한 마음으로 아기를 죽이는 일들이 막아져 왔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난 동거를 반대하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은 동거에서 살아보고 잘 맞으면 그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래,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동거에서 아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잘 키우고 살면 뭐 그래도 다행이지 않은가. 그런데 동거 중에 임신을 시켜놓고도 남자 측에서 본인은 책임지기 싫으며
성관계만 좋아하노라고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는가 말이다. 나 젊을 때 심지어 아는 언니가 수없이 남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임신만 하면 남자한테 버림받고 낙태 수술하는데 따라가 준 적도 있었다. 내가 그땐 20대라서 잘 몰라서 말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낙태를 했는데 그 언니가 가슴에 젖이 돈다는 것이다. 출산 후나 낙태 후나 엄마의 몸은 똑같이 반응한다. 엄마의 몸은 아기를 낳은 줄 알고 아기 살려보겠다고 젖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슬픈가. 그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나도 결혼 후 2아이를 낳고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아기를 자유롭게 죽일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텐데 아니, 거꾸로 남자와 여자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 애가 생겼는데 그냥 도망치는 놈은 인생을 아주 아작을 내일 정도로 가혹하게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함부로 아무 여자랑이나 성관계를 안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산모가 보호받으면서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거나 양육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만 입양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낙태 유발하는 법이지 애기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전혀 아니다. 임산부와 상담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산모는 비밀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출산, 산후조리, 입양 혹은 양육 지원까지 해줄 수 있도록 바꿔야 그나마 미혼모들에게 출산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 아닌가. 왜 여자 몸만 버리면서 그 건강에 해로운 낙태 수술 당하면서 임신 안 되려고 몸 다 망가지는 피임약 먹고 그것도 모자라 루프 끼고 통증에 뒹굴면서 스스로 남성들의 성노리개가 되려 하는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은 남자랑은 성관계도 하면 안 된다. 책임질지 안 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관계 전에 결혼부터 하자고 해보길 바란다.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책임지려는 남자고, 아니, 난 일단 동거부터 해보고 자리 잡히면 그때, 이런 사람은 그냥 성관계 파트너가 필요한 것뿐이다. 남자를 만날 때 반드시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만나야 한다. 여성들은 처녀 시절 남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 남자들도 제발 총각 때 미리미리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준비를 해두길 바란다. 사랑이란 게 그저 한 사람을 보고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몸이 반응하는 그 감각적인 부분만이 사랑이 아니다. 그건 3개월이면 거의 끝나버린다. 결국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이고 그 결단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몰아가는 것이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무리 이 여자가 미운 짓을 해도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 결단. 입덧해서 막 토하고 있는 아내의 등을 측은하게 쓰다듬어주는 그 따뜻함.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낙태 얘기하다 사랑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여자들의 입장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얼마나 여자들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일인지에 대한 내 생각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 현황과 극도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나라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 한다. 더불어 낙태 수술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것인지도 알아보자.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